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주요 뉴스, 보통은 정치 이외의 분야에 대한 주요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김영민 아나운서와 가장 긴 밤을 보내야 했던 어제와 오늘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긴 밤이었습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일부 언론의 표현이었는데 서울의 밤이라는 표현을 쓴 언론도 있었습니다. 정말 긴 밤이었는데 일단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뭐 정치 소식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밤 10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규모 대국민 담화를 열었습니다.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요. 그 이후로 한 11시부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발표가 됩니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하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이후에 날을 넘겨서 12시 반에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강제 진입하는 일이 있었고요. 새벽 1시에 국회에 모인 의원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계엄군은 국회에서 물러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에 비상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하면서 계엄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에 집결했다고 하고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했습니다. 또 야6당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에 제출해서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1980년에 비상계엄이 됐을 때도 서울 한복판에 계엄군, 군 헬기 그리고 전술 차량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저의 연령대라든지 저보다 좀 위의 연령대이신 분들은 1980년, 79년, 78년 이때에 있어서의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어제 상황이 너무나 긴박했고 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들어오는 소식들이 좀 다양한데 일단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받은 것으로 보도를 한 내용에 따르면 707 특수임무단은 이미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고 실탄 지급됐고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 투시경을 갖췄고 저격수들도 배치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각 부대별로 체계적인 명령이 하달됐다라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 계엄군이 국회에 두 차례에 걸쳐서 280여 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 유리창 깨고 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은 사실 드라마나 영화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 갑자기 헬기, 전술 차량 이런 것들 등장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했고요. 또 일부 시민들은 이 군부대 버스나 전술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실탄 지급 문제는 아직 확실히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굉장히 이게 한국일보 아마 보도였던 것 같은데 한 계엄군이 시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연신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하는 그 모습 정말 하나의 이 상징적 이미지로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영상 그리고 이제 글 게재했는데 무장을 한 계엄군 청년이 고개를 연신 허리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영상이 지금 언론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군도 사실 민주주의 같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이 있고요. 다양한 영상들을 보면 계엄군이 일부 시민들을 이렇게 토닥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예, 저도 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쨌든
사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라는 그런 측면을 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식의 비극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미국 측도 굉장히 좀 당황했던 것 같죠? 네, 미국 측의 이야기를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앙골라 순방 일정 소화하고 있는데 차량 안에서 이 소식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백악관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신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만 이후에 계속해서 입장이 나온 걸 보면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이 계엄령의 해제 표결 존중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종료된 후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안도한다면서 이 민주주의가 한미 동맹의 근간이고 앞으로도 상황을 계속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도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그럼요. 사실 뭐 거의 모든 외신의 톱으로 우리나라의 소식이 다뤄지고 있는데 지금 미 워싱턴 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고요. 외신 반응들을 보면 BBC는 윤 대통령이 계엄의 사유로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곧 외부의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가디언은 낮은 지지율을 이기지 못한 윤 대통령이 처절한 심정으로 도박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미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다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주의보 발령했죠. 한국이 여행 위험 국가가 될 거라고도 진짜 말이에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영국 외교부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발령했고요. 미 국무부에서도 평화 시위가 또 대립으로 변할 수 있고 폭력 사태로 확대가 될 수 있다면서 시위 진행 지역은 피하라라고 했고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 비자 발급과 같은 영사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도 영사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치는 알 수 없지만 향후 발표 유의해달라라면서 메일을 보냈고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자국 교민들에게 현지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 이렇게 권고했고요. 심지어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서도 한국 여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더군다나 원래 그 스웨덴 총리가 우리나라에 오기로 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상황 때문에 연기가 됐다. 이런 얘기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본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제도 사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엄 발표가 났을 때가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야간 거래 때 원달러 환율이 원래 트럼프 당선 이후에 1,400원 선에서 횡보해서 굉장히 이제 달러가 강세다 했는데 확 치솟으면서 1,446원까지 올랐고요. 뭐 야간 선물이나 한국 시장을 추종하는 미국 ETF, 미증시에 상장돼 있던 우리 기업 주가 다 폭락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은 어땠어요, 주식? 원래 이 장이 열릴지 말지조차도 결정이 안 돼서 아침 7시 반이 돼서야 우리 증시 개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한 2% 가까이 떨어지면서 시작을 해서 장 막판까지도 계속해서 낙폭이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증시가 좀 불확실성이 있고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를 그렇죠. 받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지금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